일본에서 스가 총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퇴한다고 밝힌 이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12%나 오르며 50%를 돌파했습니다. 아베 내각의 2인자인 스가 총리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업은 채 시작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곧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스가 총리가 공식 취임하기 전날인 9월 15일, 일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으며 여행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을 확장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한번 일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장수 일본 총리 기록을 갱신한 아베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한일 관계에서도 변화가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한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내 언론들도 스가 총리 취임에 맞춰 일본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실었는데 한국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나온다면 일본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언론들의 기사에 한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총재가 임시국회에서 99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최장수 기록을 세우며 7년 9개월 동안 연속 재임했던 아베 신조 정권이 끝나고 스가 정권이 공식 출범한 것입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아베 전 총리의 자녀 임기인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를 딸기 농가에서 태어난 자수성가 정치인이라고 부르며 흑수저의 성공담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주간 문춘은 9월 9일 스가 요시히데 미담의 이면, 집단 취직은 가짜였다라는 기사에서 스가 관방장관의 아버지인 스가 와사부로는 성공한 농업인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지역 조합장을 맡아 51년간 독자적인 딸기 브랜드를 키워왔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와사부로는 아키타현 오가스 정의회 의원을 4기 연속 연임했고 2010년 별세 당시 일왕이 수여하는 우길단 광장을 수여받았을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었던 만큼 흑수저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인 집안 출신인 아베 전 총리에서 새로운 총리의 이미지로 바꾸려고 한 일본의 시도는 시작부터 삐그덕거린 셈입니다. 스가 내각은 아베 총리의 퇴임 이후 50%가 넘는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이는 얼마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시작됐고 2차 파동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고투 트래블 캠페인이 다시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9월 15일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도쿄도 191명을 포함해 총 531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은 9월 14일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졌다고 밝히며 코로나19가 안정세에 돌입했다는 입장이었지만 하루 만에 확진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고투 트래블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인 고투 트래블 대상에 도쿄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도쿄를 출발 도착으로 하는 여행 상품을 이용할 경우 여행 비용의 50% 상당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스가 총리가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일본 내 아베 총리의 여론을 급격하게 나빠지게 만든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9월 14일에 내놓은 항체 조사 결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2차 항체 조사 결과 1,400여 명 중 단 한 명에게서만 항체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되는 일명 숨은 감염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항체 형성률은 0.07%인데 대규모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 도쿄의 항체 형성률은 0.1%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도쿄 내 숨은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대는 한국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일본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일본인이 한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한 일본인은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치료를 받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한 뒤 실시된 파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에서 다시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완치 판정은 9월 9일이었고
한국에서 양성 확인이 된 것은 9월 12일로 단 4일 만에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하는 간이 검사 방식에 비해 한국이 이용하는 유전자 증폭 방식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결국 일본이 내놓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으며 도쿄 지역의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시작으로 대규모 3차 감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에 고투 트래블이 큰 역할을 한 걸 고려한다면 스가 총리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스가 내각은 이전 아베 내각의 인사들을 그대로 기용하며 변화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명의 강요 중 11명을 아베 내각 인사로 채워 아베 정권 계승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이 깊은 업무를 담당하는 강요들이 대거 유임되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 한국 수출 규제를 이끈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역사 왜곡 교과서로 꾸준히 이름이 나오고 있는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 과학상이 자리를 지킨 것이 대표적입니다. 스가 총리의 취임을 통해 일본 내 변화가 이뤄지거나 한일 관계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꿈과 같은 상황인 셈입니다. 스가 총리의 취임에 맞춰 국내 언론들은 일본 내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 경제 전문가라면서 시마다 하루오 도쿄 공립대학법인 이사장 겸 게이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오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고스케 다카하시 전 아사히 및 블룸버그 통신 기자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의 정책을 크게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마다 이사장은 스가의 개인적 특성과 일본 정치 현재 분위기를 볼 때 스가가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은 제로라면서도 그러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중시하는 스가의 특성상 한국 측에서 먼저 다가오면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케 평론가는 일본에서 수출 규제 문제는 한국의 징용 문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 정부가 타협점을 찾는 제스처를 보인다면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결국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의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신 전해준 셈입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한 기무라 간 일본 고베대 교수는 아베 총리는 좋든 나쁘든 남북 양쪽과의 교류에 관심을 지닌 인물이었으므로 한국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었다며 스가 정권에서의 일본 정치권은 아베 총리만큼 한국, 북한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평온한 동시에 냉담한 관계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무라 교수는 한국 일각에서 스가는 아베와 달리 한국을 이해하는 편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것에 관해 친한파의 거두였던 기시 노부스케를 외조부로 둔 아베 총리와 한국 보수파의 관계는 본래 매우 친밀했고 스가 씨가 이에 필적할 무언가를 지녔을 리가 없다며 지나친 기대를 심으면 큰 실망을 낳는다고 덧붙이며 일본 정부는 한일 무역 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스가 내각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내각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국운이 상승하고 한일 관계도 개선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년 10월 도쿄에서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와 비공개로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적이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뵙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9월 16일 스가 총리는 한국에 대한 응답을 회피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첫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며 외교 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에 관해서는 발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일본과 일부 언론의 요구대로 한국이 일본의 머리를 숙인다면 한일 무역 분쟁은 종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해법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최근 특허를 무기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는 등 한국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